오늘은 이제 차량 블랙박스의 시간 동기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월호 이제 49분 26초에서 28초 사이에 쿵 소리가 나는데 그때 횡경사가 얼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거랑 연결도 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 이 세월호 이제 블랙박스는 선체가 인양되고 나서 거기에 인제 화물차들, 뭐 승용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인제 블랙박스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뭐 모든 블랙박스가 복원이 된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복원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복원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199 마티즈 트윈갑판에 있는 마티즈 디스커버리 선수 우연에 있는 겁니다. 이 번호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붙인 거고 블랙박스 명의입니다. 그리고 선수 중앙에 있는 거 209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위원회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그건 214. 그리고 중앙쪽 좌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18. 그리고 산타모 중앙위원회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복원이 됐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C갑판에 있는 겁니다. 사실 좀 불행한 게 D갑판에 있는 블랙박스도 몇 개가 복원이 됐습니다. 사실 D갑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C갑판에서는 사실 뭐 사고 직전까지 별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49분 26초 또는 28초 이 사이에 쿵 소리가 나는데 C갑판에 여기에 나오는 차량 블랙박스들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9분 26초 28초 사이에 난 쿵 소리가 D갑판에서 났을 거다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D갑판 차량 블랙박스가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복원이 됐고 그 상태에서 49분 26초 28초 사이를 봤다. 그런데 거기도 뭐 예상컨대 사실 별 움직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차량 블랙박스로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 내인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거짓말한 걸로 밝혀질 텐데 불행히도 D갑판의 차량 블랙박스가 몇 개가 복원은 됐어요. 근데 웃기는 게 그게 사고 전, 뭐 한참 전 그 뭐 차량이 선내 램프를 통해서 D갑판 들어가고 주차하는 거 이거는 다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사고 후 1시간 후 한 9시 한 50분 뭐 이때부터는 또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고 중간, 사고 직전 뭐 전후 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전혀 복원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한 2대가 복원이 됐는데 두 개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떻게 사고 전 한참 전은 잘 복원이 됐고 사고 후 한참 후도 복원이 됐는데 사고 당시는 또 복원이 안 됐어요.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건지 아주 이게 참 이게 불행이고 뭔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복원이 된 거 이거를 보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특히 이제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데 이것 그대로 인정을 하면 49분 26초랑 28초 사이에 세월호 기울기는 얼마 안 되는 걸로 한 뭐 15도 뭐 이 정도밖에 많이 돼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 여기서는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면 또 내인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인설이 이거를 왜곡을 합니다. 이거 뭐 복원된 블랙박스 시간 따지고 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은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비틀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를 한번 실제로
시연 한번 리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32초죠. 지금 쿵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게 약하죠, 소리가. 네. 이게 음향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여기가 잠깐 나타난 불과 1초도 안 돼요. 1초도 안 되는 그런 지금도 되나요? 저기는 공유는 됐죠, 화면은. 네, 잘. 블랙박스는 저기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한참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쇠사슬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처음에 쿵쿵쿵쿵 하는 거 들리죠? 네. 예, 그러니까 요 소리, 요때는 사실은 49분 한 32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쿵쿵 소리가 나오고, 삑 소리도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쿵 소리가 납니다. 지금 쿵 소리 났잖아요. 네. 혹시 들리나요? 네네. 예, 예. 지금 난 쿵 소리 있습니다. 요 쿵 소리가 아까 트윈가판에서 제가 뭐 거기는 음질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또 그게 크게 잘 들려요. 이게 플레이하는 옵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프로그램하고 이게 맞으면 쿵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지금 그 쿵 소리랑 지금 이 쿵 소리랑 같은데 이 쿵 소리가 약간 전부터 소리가 약간 들려요. 지금 이제 이렇게 쿵 소리가 났는데 사실 이때 이제 기울기가 얼마냐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소리가 나요. 근데 별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 레카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이게 움직입니다. 저 레카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다른 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레카가 제일 먼저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러 쿵 소리, 그 다음에 뭐 덜거덩, 그리고 쿵 소리 전에도 뭔가 좀 소리가 더 나고, 그리고 이어져서 계속 소리가 나다가 다시 한번 여기 가면 이제 그 레카가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네,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이제 쿵 소리가 이제 49분 28초란 말이죠. 또는 뭐 49분 26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에 다른 화물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 쿵쿵쿵 소리 계속 이어지다가 또 49분 이제 38초 이때 42초죠. 한 42초에 49분 42초에 레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물들이 움직이는 거는 49분 42초 이후인데 그 쿵소리는 이제 한참 전에 났고,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화면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다 캡처를 해놓고, 그리고 시간을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차량 블랙박스들 각각을 보면 각각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이제 실제 시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트윈 가판에 있는 거 마티즈, 이게 마티즈 차량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49분 26초 또는 28초 이때 이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49분 26초로 놓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요 실제로 기록된 시간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요거가 49분 26초로 했었습니다. 여기를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49분 28초로 제가 이제 바꿨어요. 49분 28초로 바꾸고,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는 9시 32초예요. 00분 32초. 이때 이제 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1초, 2초 쭉 가면은 이제 30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는 딱 움직이는 거는 차량 움직이는 거는 요때 49분 52초. 그리고 레카가 움직일 때 49분 42초에 레카가 움직이는데 그때는 여기 트윈가파는 잘 안 움직여요. 그 후에 이제 뭐가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이때가 49분 28초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여기 이 마티즈 차량에 뭐 뉴스가 들려요. 15, 딱 몇 시입니다 하는 15가 들려요. 그때 시간하고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간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그 차이가 11분 4초다. 그래서 11분 4초를 다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간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11분 2초인가 이렇게 11분 6초를 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49분 26초였는데 뭐 선조위가 요거를 11분 4초를 뺐다. 그래서 저도 아마 그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은 어쨌든 쿵소리는 49분 28초에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우연인데,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요 전에는 또 없어요. 화면이. 이후에는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기익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기익 소리 맞추고 그 다음에 레카 움직이는 게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 레카 움직이는 게 49분 5초, 49분 2초. 죄송합니다. 49분 42초. 여기에 맞기 때문에 이제 49분 42초를 쭉 맞췄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레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맞추고 그러면은 그 시간 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요거랑 이거랑 트윈갑판에는 보이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 쿵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쿵 소리를 49분 28초 워낙 여기서 크게 들리고 여기서도 크게 들리는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린다. 이거를 서로 두 개를 맞췄습니다. 이게 맞추고 나면은 요 레카 움직이는 게 49분 42초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그렇게 맞췄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실제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간하고 실제 시간하고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8시 47분 6초예요. 화면상으로 기록된 거는. 화면상으로 기록된 건 47분 6초고요. 그때의 이때가 한 30도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214죠. 이거를 이제 시간이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간하고 뭐 CCTV에서 보이는 시간 뭐 이런 거 하고 서로 맞춰보면 처음에 7분 34초가 차이 나요. 그래서 7분 4초가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는 8시 47분 06초로 기록이 됐으니까 7분 4초를 더하면은 54분 10초가 됩니다. 54분 10초에 차량도 안 움직였고 이 기울기는 30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7분 4초 차이가 나요. 그래서 7분 4초를 더해줘야 되는데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더해버렸네. 빼줘야 되는데 그럼 40분밖에 안 돼요. 40분밖에 안 돼요. 이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나 급하게 이거 자료 만드느라고 이거 7분 4초를 빼야 되죠. 그러면은 40분 2초예요. 그러니까 40분 2초에 이미 30도가 기울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인설 입장에서는 뭐 이미 40분에 이미 30도가 기울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골치가 아프잖아요. 다른 거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다른 거를 맞춰보면은 그 전에 40분에는 뭐 그렇게 기울지도 않았고 모든 뭐 데이터가 다 그렇잖아요. 다른 거 CCTV니 뭐니 다 봐도 그렇고 다른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그렇고 다 뭐 이 40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 블랙박스만 40분에 이미 30도가 기운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 뭐 차량 그때 이제 4월 15일 날이죠. 주차할 때 그때 뭐 15 올린 뭐 이렇게 맞춰보고 그때 차 보이거든요. CCTV 그쪽에는 인천항 CCTV에 보여요. 그럼 인천항 CCTV 시간을 아니까 그리고 시간 서로 맞추고 이러면 이제 7분 4초가 차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체에 선적이 되고 나서 또 확인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비교를 해보니까 또 달라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차량 블랙박스는 시간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1초마다 딱 한 번씩 가는 게 아니고 뭐 0.95초, 뭐 96초 이 정도 되면은 1초씩 막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따지자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미지로 남는 겁니다. 이것이 메인설이 저 블랙박스 이거에 이제 차량 블랙박스 시간이 이상하다는 거를 오차가 많다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멋대로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위에서 열린 안쪽에서는 이거죠. 이 디스커버리 요건데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는 사고 전날 시간을 맞춰 보면은 7분 4초가 차이 나는데 그 후에 뭐 이런 거 따져 보니까 뭐 한 2분 34초 차이 난다. 요 사고 당시에는. 제가 맞춰 보니까 한 2분 36초 차이 나요. 그래서 여기 열린 안에서 맞춘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때는 여기 11분 3초로 맞췄고 저는 11분 4초로 맞췄고 이게 조금씩 한 1초 정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뭐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크게 맞췄는데 요 내인설이 이용을 합니다. 내인설이 이제 그거 믿을 수 없다. 그 디스커버리 차량 블랙박스 요거는 시간을 믿을 수가 없다. 기울기는 여기에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또 공교롭게도 쇠사슬 기울기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는 이 디스커버리 후예요. 근데 거기에 시간 오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오차를 임의로 잡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거기 차량 블랙박스 뭐 앞뒤에 맞춰보면은 49분 38초에 뭐 18도인데 그 시간을 믿을 수가 없다. 49분 38초에 18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임의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누가 이 짓거리를 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내인설이 하는데 그 홍콩 브룩스벨 홍콩 그 항해사들 퇴역 항해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한 6, 70 돼요. 70 뭐 이런 사람들이 왕년에 뭐 배 몰아봤다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계산해봤다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껍벅 죽잖아요. 자기네들 멋대로 이제 행경사를 뭐 만듭니다. 뭐 마치 준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이러면서 뭐 용어 뭐 이런 희한한 용어 써가면서 자기네들이 49분 27초 이때 이제 쿵소리 났잖아요. 49분 27초에 20도의 행경사가 발생했다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영어로
베슬 롤 앵글 그러면서 뭐 그 199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그 마티즈 트윈갑판에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그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무슨 행경사가 나와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 롤 앵글이 20.2도라는 거예요. 그 마티즈 보고 어떻게 그 기울기를 아느냐고요. 행경사를. 근데 자기네들이 우기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네들이 막 분석해 봤더니 이때 20.2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9분 42초에 43.3도라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마티즈가 제대로 행경사가 보이질 않는데 거기에서는. 근데 이제 자기네들 멋대로 비디오 이게 뭐 흔들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해가지고는 그냥 20도다, 43도다, 49분 42초에. 이때 49분 42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레카인데 한 40톤짜리 큰 레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게 중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 49분 42초 요거를 이미 43도 행경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3도 행경사니까 뭐 레카 뭐 움직이겠죠. 이 각도가 이 행경사가들이 이 진짜 약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그거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행경사를 잡고는 돈을 10억인가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선조위에서 이거 돈 못 주겠다 그런 자식들이 소송을 해요 또. 근데 이제 자기들 멋대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20.2도 이거 맞춰보면은 시간 동기화를 해보면은 47분 38초 있죠. 38초 때 20도밖에 안 돼요. 이제 18도인데 18도인데 요새 또 사참에는 그걸 또 20도, 21도라고 또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게 18도로 분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18도인데 19도, 뭐 2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49분 38초에 20도면은 49분 27초에 계속 이렇게 봐요. 49분 27초 후에 계속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38초에 20도란 말이에요. 38초에 20도인데 어떻게 27초에 20도가 되냐고요. 이런 여기 보면은 네카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카 움직이는 시간 다 맞춰보면은 49분 42초예요. 그 42초에 행경사가 얼마냐? 요거 맞춰보면은 딱 30도예요. 49분 40초에 30도입니다. 들이 49분 42초에 43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들이 뭐냐?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있다. 이게 오차가 있지만 이 사고 순간에는 이게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간 흐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1초씩 딱딱 넘어가야 되는데 0.95초마다 이렇게 1초씩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차가 계속 생겨나는데 그렇지만 사고 순간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뭐 1초마다 1초 넘어가는 거나 1초마다 0.95초 넘어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여기 기준을 요걸 딱 잡으면 그 레카 넘어가는 시간 있고 기익 소음 나는 거 있고 그 서로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요 시간만큼은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요 앞뒤로는 좀 다르겠죠. 약간씩 좀 다르겠지만 큰 오차가 없습니다. 이 자체 내에서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오차 있다고 지들 멋대로 그냥 뭐 이거 뭐 안 믿는다. 그럼 이 시간은 뭐냐? 42초죠. 42초 때 이게 42초가 아니고 이쪽에 한 43도 기울어진 거는 그 한참 후거든요. 그 후를 갖다가 이게 이 시간이다. 그리고 여기 20초잖아요. 이게 20도 기울었잖아요. 이 20도 기울은 게 이때다. 뭐 49면 28초다. 뭐 어쩌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이런 그 사기를 치는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조 사참위에서 이제 행경사를 본 거죠. 요번에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 밧줄로 한 거 보면은 49분 42초에 43도라고 그러는데 49분 42초에 28도입니다. 예, 이거는 열린한 때도 뭐 비슷해요. 약간씩 다르지만 49분 42초에 28도 뭐 많이 돼봐야 30도거든요. 근데 이 브룩스벨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들이 한 거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러면서 아주 뭐 전문가 우리나라 전문가보다는 더 좀 뭐 그럴듯한지
하여튼 뭐 양놈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 맞는 거다 이러면서 내인설 애들이 또 이거를 또 가지고 뭐 또 행세를 해요. 참.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이유 근거는 기울기가 보이는 뭐 디스커버리 차량, 블랙박스 그것에 시간 오차가 있다. 요거를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행정사 잡고 시간 멋대로 잡고 그렇습니다. 네, 다시 뭐 결론입니다. 브룩스벨이 이 디스커버리 시간 오차를 이용해서 블랙박스에 나타나는 행정사를 무시하고 시간 다 무시하고 임의로 때려잡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참위가 참, 결국은 뭐에서 동조를 했느냐면은 사참위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49, 42초, 28도. 그리고 요거 뭐 잘못됐다. 43도는 되려면은 49초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했 뭐 오케이. 그러 했는데 49분 27초에 20도라고 해버렸어요. 여기 아시죠? 전화상 기울기 가지고. 그러니까 49분 요거랑 비슷해요. 전화선 기울기가 49분 27초에 20도예요. 그래서 사참위가 사기 쳐먹는데 그다 날개를 달아줬어요. 예. 그러면 요 사참위가 49분 27도에 20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전화선 기울기가 있습니다. 매점에 49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49분 25초 그리고 49분 29초 이때 이제 매점에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것도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된 거고 이거 보니까 전화선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7도 기울어졌어요. 이게 49분 25초에 그리고 49분 29초에 한 19도 기울어졌어요. 그럼 뭐 이거 사실 뭐 20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제가 하면은 19도고 다른 사람이 좀 하면은 뭐 20도 될 수도 있고 그래 뭐 49분 20 뭐 8초, 27초, 26초 이 쿵소리는 이때 뭐 20도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참위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저는 이제 17도로 잡으면 거기 한 18도 잡고 그리고 여기 제가 19도 잡은 거나 21도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해서 그 사기 쳐먹는데 거기다가 이제 날개 달아주고 열린 안에다가 또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카메라가 이게 바로 여기서 한 45도, 40에서 45도 각도로 이걸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게 각도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각도로 이제 왜곡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17도로 나오지만 그 카메라의 방향 뭐 이런 거하고 고려를 하면 실제로 한 12도 많이 봐줘봐야 13도입니다. 이게 17도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19도일 경우 이거 보정해주면 카메라 왜곡을 보정해주면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게 뭐죠? 네, 돌면 원심력이 생깁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조금 더 한 1도 정도 더 돌아가요. 그거 이제 빼주면 사실 이때 행경사는 11도에서 14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참위도 이번에 큰 실수한 겁니다. 그냥 화면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20도니 뭐 19도니 막 이러면서 49분 28초 29초 때 막 그때 쿵소리 났을 때 20도라고 하면서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계속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49분 38초에 18도, 20도, 그러니까 그것도 20도로 이제 올려버렸는데 20도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 기울어졌는데 그때 뭐 그 쿵쿵쿵쿵 소리 들리는 거 있죠. 그 화물 뭐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화물이 계속 넘어가니까 더 계속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10초 동안 그대로 20도를 그대로 유지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참위가 이번에 진짜 큰 실수했습니다. 방금 브룩스벨 이 사기 쳐먹고 대한민국 사람들 무시하고 이 사기 쳐먹는 거를 좀 어떻게 좀 뭐야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또 억판에 말이죠 날개를 달아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차량 블랙박스의 시간 동기화를 하면 여기에 설사 오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선수위원회 시간 흐름에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시간 흐름의 오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거의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행경사를 분석을 다 해보면 이제 49분 26초, 27초 이때는 20도가 될 수가 없다. 한 대략 38초에 18도, 19도, 20도라고 한다면은 28초에는 10초 차이 나니까 그 전에 한 15도 미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선 기울기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건데 그거를 또 사참위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카메라 왜곡을 보정을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거를 그냥 측정해 놓고는 20도니 21도니 이래가지고 참 문제가 생겼다. 일단 이런 게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다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앵글 각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아주 심도 있고 자세하게 다 다뤄졌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까 사참위에서 발표한 그 한 45도 위에서 보였던 그 전화선 기울기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된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쉽게 이해하시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브룩스벨의 어떤 사기 이거에 동조한 꼴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은 꼭 저희가 올린 유튜브 강연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종 선생님 준비하셨으면 그럼 이태종 선생님 발표를 듣고 나서 그러면 교수님에 대한 또는 이태종 선생님에 대한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참위에서 발표한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오른쪽 X축이라고 하는데 가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고요. 위에는 이제 Y축은 올라갈수록 각도입니다. 세월호가 이제 기울어진 각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48분 24초에는 똑바로 서 있었다가 49분 50초에는 52도가 기울어졌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참위 발표를 듣고 검증을 조금 해보니까 이거 좀 보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정을 좀 했습니다. 보정을 해서 이렇게 맞게 이제 저희가 보정을 해야 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좀 더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래프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아까 이제 봤던 쇠사슬을 보고 멀리서 봤기 때문에 왜곡이 조금 덜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은 바로 위에서 거의 한 1m 정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었기 때문에 왜곡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왜곡 현상이 감안돼야 이제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파란 부분은 선조위에서 측정을 해서 이제 보이는 각도 그대로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왜곡을 감안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각도보다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이게 파란 색깔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화면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재서 그 잰 각을 보정을 했더니 이제 요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든다면 실제 사참에서는 이때 49분 26초에서 사참에서 발표한 각도는 쭉 따라가 보면 20도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재봤더니 그때 저희가 쟀더니 14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도하고 14도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났을까라는 걸 이제 저희가 또 발견을 했고, 그래서 사참위에서 각도를 잰 것과 저희가 각도를 잰 게 뭐가 틀린지 검증이 좀 한번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겉보기, 화면에 보이는 각도니까 그걸 보정해야 되잖아요. 보정을 하고 쭉 갔더니 10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전체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초록색은 저희가 이제 계산은 안 했지만 이 현상을 봤을 때 이런 곡선이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 파란 색깔은 저희가 직접 계산한 거를 역산해서 이제 좀 확인한 값이고, 초록 색깔은 이런 것들을 사참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요런 패턴이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 정도인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사참위에서 각도를 잰 게 실제 각도보다 크게 잡혔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똑같은 거를 사참위는 더 크게 잡았을까라고 이제 이 원인이 가장 중요하고 맞나 틀리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가라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촬영 위치에 의한 왜곡을 보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으면 각도가 커 보이는데 이거를 보정을 안 했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전화선이 이렇게 이제 화면은 잠깐 작은 화면은 보이니까요. 이 전화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화선만 보고 이게 왜곡도 돼 있는 상태라서 이때가 세월호가 0도인지 이때가 0도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느 때가 0도인지를 적절하게 그냥 이때가 세월호가 똑바로 서 있었겠구나라고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저희가 기준을 잡았던 이때가 세월호의 0도라고 하는 그 위치랑 사참위에서 이제 저희는 요럴 때가 0도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참에서는 이때가 0도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다르게 잡았으니까 각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화면을 쟀는데 저희가 잰 거랑 사참에서 잰 거랑 값이 달라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면 저희가 이제 더 맞다. 제가 각도 측정한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요 물건인데요. 지금 이때가 이렇게 제일 많이 기울어졌을 때입니다. 요 프링글스거든요. 요거 사진을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있는 거 이제 구하다 보니까 프링글스라서 제가 이 프링글스를 직접 사다가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기울다 보면 여기 있는 프링글스가 확 쏠려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몰려. 원래는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이게 왼쪽으로 몰리는 부분의 각도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기 이제 이 판을 보면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재질로 이렇게 놓고 도대체 몇 도에서 기울어지나라는 걸 이제 제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때가 11도입니다. 몇 번을 해봐도 11도 내외, 11도, 12도, 뭐 10도 이 정도에서 항상 이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링글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세월호 기울기는 10도, 11도에서 내외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각도를 보시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기울어졌죠. 이게 22도입니다. 22도에서는 미끄러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탱을 못 하는데 그냥 놓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이제 여기에 받침대가 없어서 지금 내일쯤에는 요거를 요 세월호하고 똑같은 요 환경을 만들고 22도 기울어졌을 때 이렇게 그냥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다 넘어지는지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본 거는 뭐냐면 프링글스가 움직이는 각도를 봤을 때는
이때는 22도 뭐 18도도 아니고 11도, 10도, 11도, 12도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이때 상태는 그렇게 사참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도가 20도에 가깝게 기울어지기 전이다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 그 상황을 재현해 보면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하고 이게 모든 게 고정돼 있어서 22도라고 하면 굉장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실제 22도 아까 기울어진 걸 보면 와 상당히 많이 기울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과자나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야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좀 실감나게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참위에서 발표한 이 각도들이 실제보다 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다 끌어내려야 되고 저희가 검증한 걸로 봤을 때는 검증하면 할수록 저희가 이게 측정한 것들이 맞구나 이제 이런 이제 증거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쿵 소리가 최초로 쿵 소리가 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28초 정도니까요. 요 정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참위에서는 쿵 소리가 언제 났냐라고 말하는 거면 22도 정도, 21도 기울어졌을 때 쿵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면 이때 각도는 한 12도.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바퀴가 고무가 달리고만 이런 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아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판에서나 그냥 이렇게 과자 같은 거나 미끄러지는 정도지 이 쿵 소리가 난 각도는 실제로는 한 12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조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종 선생님이 지금 오늘 제가 이거를 특별히 다른 내용보다 이 내용을 좀 더 공유하고 싶어서 이 화면을 좀 띄워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건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사참위의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전화선 기울기 분석 자체가 굉장히 과장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의견서와 요청서를 보내서 이거를 앵글각에 대한 왜곡 현상과 그리고 기준점 아까 이제 이태종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준점 자체를 수직선에서 사참위는 수직선에서부터 출발한 걸 영도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참위가 발표한 영상을 보더라도 기울기 전 각도 한 3분 전 48분에서 49분 때가 사고 시점인데요. 그 3분 전에 찍힌 사참위 영상을 보더라도 이미 기울기 출발점 자체가 한 3도 내지 뭐 그 이상 그래서 기울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앵글각에 의한 왜곡이라고 좀 본다면 사참위가 그것 또한 감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정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기준에서 이제 보정한 각도인 거고요. 그리고 사참위가 사참위 기준점을 그냥 인정하고 그러니까 수직선을 인정했을 때 이거보다는 약간 높겠죠. 네, 그래도 사참위가 발표한 내용과는 훨씬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이태종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나온 내용이 이때가 지금 31초 정도 되는 거잖아요. 49분 31초 여기까지가 복원이 된 건데 그때 각도가 22도였고요. 그걸 그냥 앵글각을 왜곡 현상만 적응하면 16도 정도가 된다. 16도 정도가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 왜곡 현상을 또 반영하지 않은 건데 그것까지 반영하면 14.5도 내지 뭐 15도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께 100%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준에서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토대를 통해 그걸 기초로 했을 때 추산해 봤을 때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그거보다는 약간 높을 수도 있겠지만 사참위가 발표한 거는 워낙 높게 과장됐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한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때 쿵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블랙박스를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26초 혹은 28초에 쿵소리가 났고, 그리고 33초에서 수초 동안 이제 쿵쿵쿵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38초에 이 부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선체도사위가 지금 이걸 분석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참위는 4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대로 내려온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때 각도는 18도 정도였는데 이때 끼익 소리가 납니다. 예, 그 소리들이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미 28초, 26초 때 쿵 소리 전에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소리가 계속 납니다. 몇 초 동안.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제가 의견을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과연 이게 만일 충돌 소리라고 한다면 27초, 28초가 최초의 쿵 소리라고 한다면 그게 최초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만일 외부에 어떤 마찰과 충격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수님의 뭐 분석 내지 의견을 저는 이제 좀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콩소리 난 거를 49분 28초로 본다 그러면은 그때 뭐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는 한 12도, 10도? 왜 12도, 10도에서 12도 봤는데 뭐 조금 더 올려도 15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소리들이 뭐 이렇게 좀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뭐 덜그럭 약간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조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 후에도 뭐 쿵쿵쿵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그 화물이 이게 쿵쿵쿵 거리는 소리랑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예, 뭐 정체가 이 콩소리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것이 세월호의 뭐 사고 침몰 원인이 뭐냐,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강대식인데요. 블랙박스 영상 잘 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오늘 갑자기 이제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들이 이제 메모리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시 녹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차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이벤트, 그러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감지됐을 때 그 블랙박스가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블랙박스 그것들이 살아났을 때 혹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혹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한참 사고가 보통 이제 49분 뭐 30초, 32초 이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게 뭐 사실 쿵쿵쿵 소리도 나면서 약간 흔들려요. CCTV가 좀 흔들립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거가 좌표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렇게 카메라 자체가 흔들려도 이게 녹화가 시작이 되나요?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에 의했을 때. 예. 네, 그 화면 자체 내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실제로 그 트윈갑한 거, 그래서 쿵쿵 쿵 소리 난 거, 뭐 소리가 잘 들리는 거, 그것도 꽤 이제 뭐 작동이 많이 됐는데 그때는 별로 화면상으로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그 화면은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게 뭐 어떤 충격일 수도 있고요. 공교롭게도 소리가 날 때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울거나 이제 자체가 선박이 이제 많이 기울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파도도 치고 약간 파도도 있고 이렇게 선박 자체가 자꾸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출렁출렁. 그런 거에 의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 세월호가 15일 날 출항해서 16일 날 사고 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 팔미도 지날 때, 또 그다음에 군산 앞바다 지날 때 변침을 많이 한 부분들, 뭐 이런 데서 그 블랙박스가 영상이 그 살아났던 적은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가장 많이 기울었던 게 한 5도 정도 기울었어요. 쇠사슬. 그래서 꽤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녹화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5도 정도 기운 게 46분대일 거예요, 아마. 그때는 사실 CCTV로 봐도 CCTV가 방풍도가 보이거든요. 선내 CCTV죠. 그거는 세월호 자체 내에 장착된 선내 CCTV인데 제일 그 옥상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선교 위에 예. 이제 있어요. 거기에 장착된 CCTV가 병풍도가 보여요. 근데 이제 병풍도가 여기 스르륵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배가 이제 그만큼 기울었다는 건데 그 시간대에 마침 그 쇠사슬 움직이는 게 이게 작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여요. 그때 한 5도 정도 기울었습니다. 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특별히 쇠사슬이 많이 기운 적은 없어요. 녹화 이게 재생이 된 것 중에서 실제로 쇠사슬은 기울었는데도 카메라에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보이는 것 중에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월호에 달린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내부건 외부건 있는데 걔네들이 그 동작 감지 그 센서가 달려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이 병풍도가 화면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다 보면 이제 동작을 애들이 감지해서 네. 그 시간에 켜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내에 있는 것들은 뭐 그 계속 같은 모양만 찍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은 꺼질 거고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갖고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내를 비치는 것들은 배가 5도, 10도 기울어도 화면상으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화면 여러 개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뭐 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고 뭐 어떤 거는 뭐 계속 보이는데 트윈 가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시간대가 한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동이 된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엔진의 흔들림이 있어서 기본 진동을 감지를 계속하면 그 진동이 감지되는 동안은 계속 촬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엔진 쪽에 가까운 곳들은 몇 군데는 그런 좀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가판에서도 한 2개, 3개 정도가 복원이 됐거든요. 근데 왜, 그건 어떻게, 그 전에 거는 많이 복원이 됐어요. 뭐 차량이 달릴 때, 선적할 때, 뭐, 다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10시쯤인가 완전히 엎어진 상태죠. 물이 이미 거기 어느 정도 이렇게 차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또 복원이 됐어요. 사고 순간은 전혀 8시 49분 그 전후로 뭐 한 30분 뭐 이거는 전혀 뭐 복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2대, 3대가 다 똑같이. 그런 현상이 많아서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만 복원이 됐으면은 사고 순간만 복원이 됐으면은 지금 이런 논란들이 없을 텐데 분명히 그때 뭐 기가판도 큰 움직임이 없었을 거예요. 혹시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브레이크박스나 영상 중에 네. 아까 그 강대식 씨가 얘기한 8미터를 선회할 때 그 자료가 있나요? 그거 이제 배를 타보면 상당히 많이 기운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가판에 서 있으면서 이게 중심 잡기가 조금 그 힘없는 사람은 진짜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좀 기운다는 그거를 느끼는데 각도를 그때 보면 5도에서 7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느끼는 그 경사하고 각도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비교를 해보면 8미도 선회할 때 나타나는 경사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요. 지금 디스커버리 선수위원회에 있는 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은 기울기가 잘 보이거든요. 여기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한번 이거 살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8미도 돌 때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10시쯤인가요? 4월 15일 9시에 출항했으니까 한 30분만이면 보기 가나요? 예. 한 40분. 뭐 그거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본 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관심이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는. 그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선체조사위원회가 그 블랙박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가족들이 얘기를 했죠.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기관실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내인설의 핵심 주장인 솔레노이드 밸브, 조타 장치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뭔가 이 고착의 증거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관심사였고,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복원 자체를 오히려 위원들이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인설 전문가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김창준 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이제 내인설을 주도했고, 그리고 내인설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검경 합수부의 전문가들이었고, 그다음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문 전문가들입니다. 해수부의 자문 전문가들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강변인데, 이들이 이제 이 블랙박스에 대한 저기를 그렇게 회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D갑판 복원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복원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진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CCTV 같은 경우도 3분 동안 사실 녹화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걸 복원해 냈거든요. 그 차량 블랙박스, D갑판 차량 블랙박스 노력을 하면 분명히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녹화가 안 됐을 리가 없고, 그거 뭐 이쪽 전에도 녹화됐고 후에도 녹화가 되면 어떻게 그 순간만 안 되면 복원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복원해놓고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설마 네.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뭐 다른 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을 오히려 이제 사회자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물 이동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브룩스벨이 20도라고 했던 이유가 그 정도는 되어야 화물이 이동한다, 이런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화물들이 어느 정도 기울기에서 기울 때 그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해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이미 그거는 2014년도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거를 조사를 할 때 그때 이미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뭐 특조위라든가 손조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심 나면은 이제 이런 걸 하거든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해봐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고박이 안 된 건데, 고박이 안 됐는데도 30도 이상이 기울어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뭐 이태동 선생님이 하신 거는 22도만 기울어도 휙 쓰러지는데, 그냥 22도에서도 안 움직이고 한 30도 기울어야지 이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박을 하면 또보다 오히려 뭐 28도, 9도,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은 오히려 약간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기울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차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30도가 넘어야지 이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거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콘이 달려 있잖아요. 콘이 박혀 있으면은 그럼 50도가 넘어가도 잘 안 기울어지고, 콘에 박혀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22도, 20도 이 정도여서 이게 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뭐 컨테이너, 선수갑판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안 움직일 거로 보는 거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바닥 화물이에요.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뭐 화물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넘어진다.
그런데 당시 이제 바닥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보면 그래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뭐 그러더라고. 이게 당시 10월 15일 날 선적하고 이럴 때 보면 화물들을 밧줄로 이렇게 서로 묶더라고요. 묶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이게 기울어지는 데 대해서 좀 더 저항력이 좀 더 생기죠.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일단 20도 이하에서는 그렇게 큰 화물 움직임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래도 20도 넘으면 혹시 바닥 화물 같은 게 이제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도를 고집하는 거죠. 실제 15도, 12도 뭐 이 정도 되면은 그건 뭐 사이다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는데 움직이는데 이런 바닥 화물들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실험한 게 많습니다. 이거. 그 참고로 교수님 설명에 덧붙여서 참고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 보이시나요? 이 책 보이시죠? 네, 머나먼 세월호요. 네, 머나먼 세월호에 페이지가 131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개의 사진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거냐면요. 철근 더미를 지금 실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내인설은 뭐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한 거잖아요. 옛날 김성수 기자도 뭐 바닥에서는 철근 더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고 그것이 또 쓰러지면서 한쪽으로 기울면서 이게 더 크게 각도를 기울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열린한 위원들이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35도가 넘어가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도, 10, 뭐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철근 더미가 움직이는 건 없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내인설이 주장하는 화물 이동에 의한 소리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각도에 의해서도 반박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실험해 봤을 때, 실증해 봤을 때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가판에서 무게중심이 제일 높은 게 레카예요. 레카는 진짜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제일 먼저 쓰러졌는데 그때가 30도예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49분 42초. 그러니까 디가판에도 다른 이제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높다고 하지만 레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트레일러라든가 뭐 탱크로리 같은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폐사슬로 바닥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바퀴가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30도 돼야지 적어도 25도 이상 돼야지 레카 움직이는 시간하고 비슷할 때 움직일 거로 뭐 예상이 돼요. 그리고 철근이 바로 50톤짜리 뭐예요 트레일러 위에 로우베드 트레일러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거 바로 옆에 철근이 있었어요. 철근이 만약에 무너지면 바로 거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뭐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철근을 지목한 게 그것도 역시 브룩스벨이에요. 뭐 브룩스벨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다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딱 철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쓰러졌을 거다. 그리고 쓰러졌다. 그게 완전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기울기도 49분 27초에 20도다. 뭐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군산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함 뒤에 군산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전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참 이렇게 뿌듯한데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궁금해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영어로 표현된 그 성함들이 많이 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처음에 일기 특조위, 선조위 지금 사참위를 거치면서 또는
뭐 검찰 뭐 특수부든지 뭐 해양안전심판원이든지 어디고 간에 이거를 제대로 사실대로 밝히려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게 8년이 되도록 뭐 꼬투리 내지는 정리된 것이 거의 없이 그냥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방해를 하고 묻어두고 가려고 하고 그런 저기가 좀 너무 많이 아쉬워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5년 전에 만든 그 오하마나라고 하는 배가 거의 아주 같은 조선소에서 만들었고 거의 같은 보면으로 길이만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그 쌍둥이 배라고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처음에 올라가 가지고 선원 데리고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도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선박이 산업은행에서 경매로 그거를 처분을 하면서 저 외국으로 팔려갔어요. 그 돈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붙들고 그거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거 팔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조하고 그거를 해외로 팔리도록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 후로 뭐 저 목포 그 해대 실습선 가지고 뭐 거기 올라가서 뭐 실험을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제로 어떤 것도 그 똑같은 그 실험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격한 저 원을 그리면서 항적을 나타내는 것도 없었고 타가 소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돼 가지고 했을 때 돌아가기는 전타로 돌아가기는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게 돌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밝혔으면서도 지금도 똑같은 소레노이드 밸브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실제 진상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보건성하고 침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거 붙들고 가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 사참위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못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끝날까 싶어서 진짜 좀 조마조마하고 좀 신경이 좀 많이 씁니다. 뭐 압박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진짜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한 분만 더 의견이나 질문 받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 특별히 더 빠뜨리신 부분이 있다든가 강조하실 부분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특별히 그 시간 동기와 오늘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인기트 중요하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양로민이 뭐니 그리고 여기 사참위에 지금 변호사들이 조사관 이거 뭐 구석 뒷좌석에 발표자를 말이죠 구석에 앉혀놓고 발표시키는 거 보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좀 열을 많이 냈는데 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이태종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그래프와 비슷하긴 하나 이 그래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면 더 좋겠는데 아까 그 화면보다는 이게 사실은 그래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그 사참위에서 그대로 발표한 대로 이걸 표기한 겁니다. 사참위가 최소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2개의 기관,
뭐 KBS 영상 분석팀과 법영상연구소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에서 내놓은 그 기울기 각도가 18도였는데 그걸 22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4도 차이나 올라간 거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한 건데 이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태종 선생님이 처음에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거여서 이걸 잠깐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영상에서도 봤듯이 쿵하는 소리가 처음 그 뭔가 접촉하는 소리, 충격에 의해서 가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전부터 상당히 꽤 오래 전부터 뭔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각도상 화물의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그 세월호와 어떤 긁히거나 부딪히는 소리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원들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은 이미 국정원이나 혹은 누군가와 짜고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침몰시켰다라고 하는 워낙에 그런 그 인상들, 그런 의심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선원들의 얘기는 거의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선원들이 다 뭐 그럼 믿을만 하냐 그런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일관되게 선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는 진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타수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35도에서 140도로 탈을 바꾸라고 3등 항해사가 지시를 해서 조타수가 그대로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40도로 바뀌었을 때 정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배가 다시 각도가 그러니까 5도 각도에서 횡경사가 지다가 그러니까 앞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앞부분에서 횡경사가 집니다. 아까 8미도에서 5 내지 7도밖에 기울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8미도는 대각도 변침 구간이잖아요. 그거는 뭐 단순한 그 변침이 아니고 엄청난 그 각도를 변침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5도 내지 7도밖에 기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그 이상 기울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울다가 다시 정침을 하는 상황에 이 기울기가 다시 회복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는 이게 0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에 맞다라고 저는 그 이태종 선생님이 다시 보정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기웁니다. 근데 아까 이제 27도, 8도 때 쿵하는 소리가 날 때 10도, 12도라고 했는데요. 그때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기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다라고, 소리가 난 걸 우리는 확인했고요. 그리고 조타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좀 정확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140도로 돌렸는데 140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141부터 계속해서 돌아갔다. 무연으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인설 전문가들은 지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솔레이더들 밸브가 그때 당시에 고착된 거다. 그래서 조타기가 고장나면서 그것이 전타로 갔고 그래서 배가 급격하게 기울고 넘어진 거다. 화물이 이동한 거, 그러면서 넘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바로 조타수가 이미 140도로 돌렸지만 141도, 142도로 계속해서 돌아간 것은 뭔가에 의해서 이미 세월호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곧 이 28초 전에 일어난 이 소리들과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타수가 이렇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일기특조위 청문회 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뭐냐면 조타기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떤 걸 느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위원의 질문에 핀 안정기에 뭔가의 미세한 충격을 느꼈다. 뭐 나중에 다른 데에서는 뭐 그물이 걸린 것 같았다, 뭐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뭔가에 의해서 선체가 뭔가 조타가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솔레니우스 밸브가 고착됐다라고는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고 그걸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뇌인설 전문가들은 그걸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교수님 발표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진실에 더욱더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다음 달 중순 8주기 전까지 최대한 진실을 제대로 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 달 10일입니다. 네, 두 분이 권영빈 의원과 시민원 이 조사관, 보좌관이 낸 책, 이거에 대한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를 4.1연대 강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 꼭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책입니다. 네. 그 표지를 보니까, 세월호의 가장 처참한 흔적, 이 보입니다. 눈물겨운데요. 네. 그리고, 네, 다음 달 이제 8주기인데요. 모처럼 2년 만에 가족협의회가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힘을 내서 다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자세로 국민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빠짐없이 함께 주변 분들과 같이 한번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시에 거리 행진부터 하고 그다음에 4시에 지금 시의회인가요? 서울시의회 옆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집회를 국민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다음 주제는 이제 선체 손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외부 충격의 흔적들, 아까 책의 표지에 보였듯이 그런 흔적들을 보고요. 그 흔적만이 아닙니다. 그 내부의 흔적들은 굉장히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은 사참위에서 이거를 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상적 혹은 이제 CCTV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자칫 이렇게 분명한 세월호의 외부 충돌 정황과 증거와 근거들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몰 원인을 다시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뭔가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분노하고 할 수 있지만 진실에서는 멀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각자가 각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그리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어떠한 그 역병이나 어떠한 방해도 무릅쓰고서 진실 규명을 해 나가야 된다. 지금도 사참위가 잘하면 저희는 사참위를 응원하고 못하면 사참위를 비판하고 정말 사참위에 쫓아가서 항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희생자들,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이 염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가서 제대로 하도록 강제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노력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것들을 계속 하는 것 또한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명확히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들이 진실을 쫓아가는 자세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적과 CCTV의 증거력에 대해서 이건 증거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그런 강연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월 8주기 전에는 그 종합적인 침몰의 원인에 대한 가설들을 이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참위를 압박하고 사참위가 그렇게 할수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참위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된 공개를 하도록 압박하고 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